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4학년도 10월 마지막 모의고사죠. 여러분들 수능 앞둔 마지막 모의고사입니다. 고3 정문화 환경평가 해설 강의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제가 간단히 총평을 하자면요. 보니까 이 문제들이 되게 뭔가 낯선 유형이라고 볼 만한 거는 딱히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간을 많이 뺏으려는 유형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 쿼트라인이 조금 낮게 잡힌 게 있거든요.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한 대처 방안은요. 결국 여러분들은 이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중킬러나 킬러 같은 것들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를 뭐 글이나 나오잖아요. 이 경우의 수 같은 거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떻게 되겠는지, 즉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빠르게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분류한 다음에 만약에 이 1번 케이스가 안 된다 싶으면 빠르게 2번으로 넘어가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문제풀이 하면서 좀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사람이 갖는 생물의 특성과 예를 나타내는 거네요. 그죠? 물질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우리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떼는 반사죠. 자, 이게 자극에 대한 반응이다. 그쵸? 자, 나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했네요. 그쵸? 일단 이화작용이겠네. 그쵸? 그리고 물질 대사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가는 자극에 대한 반응 맞죠? 자, 이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우리가 머리의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쵸?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은 반사 중추가 뭡니까? 척수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중추가 척수입니다. 자, 디귿. B에서 이화작용 맞죠? 녹말은 포당이 많이 모여서 다당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표가는 사람의 질병 A씨의 병원체가 하는 특징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제가 항상 이 특징 문제 나올 때는 어떻게 하랬죠? 이 옆에다가 적으라 했죠. 자, 단백질 갖는 애는 뭡니까? 독감, 무좀, 말라리아 다 가능하죠. 됐죠? 자, 원생생물. 자, 원생생물은 하나밖에 없죠. 말라리아. 자, 원생생물의 특징은 매개곤충에서 감염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스로 물질투사하는 거는 독감, 바이러스 제외하고 무좀은 뭐죠? 균이죠. 그죠? 균류. 그죠?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요. 원생생물이잖아요. 그죠? 얘들 전부 다 물질투사 할 수 있죠. 그래서 무좀과 말라리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A는 독감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A 병원체 갖는 특징 하나밖에 없는 애는 뭐밖에 없죠? 지금 독감이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다 가지고 있는 애가 뭡니까? 말라리아고 B가 무좀이 되겠습니다. 그쵸? 뭐 이제 균류니까 좀 여러분들 균류 헷갈리면 안 돼요. 진균이죠, 진균. 그쵸? 네, 가보겠습니다. 자, A는 독감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C는 모기를 매개로 전염되는 거 맞죠? 우리가 이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쵸? 자, 디귿은 스스로 물질에서 산다. 자, 보세요. 디귿 특징은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디귿 특징이 바로 뭘까요? 원생생물에 속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이 심장과 다리 골격근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내는 것이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이 심장에 연결된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심장 박동의 중추는 어딥니까? 심장 박동은 여러분들 연수가 우리 생명에 중요하다 했죠. 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교감은 그렇지만 신경세포체가 어디 있죠? 교감은 무조건 척수죠. 하지만 부교감은 해당하는 중추에 있기 때문에 부교감이 연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울게 신경세포체 이거 보세요. 앞에가 지금 길잖아요. 그쵸? 앞에가 길면 부교감이잖아요. 근데 부교감은 어디 있다고요? 연수에 있죠. 자, 그런데 연수, 지금 우리가 뇌줄기, 여러분들이 이거 너무 잘 나와서 아십니다. 뇌줄기는 중뇌, 뇌교, 연수. 얘들이 전부 다 뇌줄기에 속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연수에 있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말단에서 심장박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 분비되는 거 교감이니까 심장박동을 촉진하겠다. 그쵸? 교감이잖아요. 니은은 그래서 틀렸고요. 자, 디귿 구심성 신경 아니죠. 원심성 신경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배우라 했죠? 감각은 구심성, 운동은 원심성. 기읍, 기읍, 이응, 이응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풀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네요. 그쵸? 이거는 뭐 물질대사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사성 질환 얘기하니까 문제 꼭 나옵니다. 그쵸?
자, 보시면요. 체중 변화가 지금 체중이 감소한 애가 있고 증가한 애가 있네요. 자, 에너지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쉽죠? 에너지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애가 체중이 감소하겠죠. 그죠?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더 많은 애가 얘죠. 그러니까 기억이 2번이 되겠고요. 니은이 3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가보겠습니다. 니은은 2번이다? 아니죠. 니은이 3번입니다. 자, 고지혈증은 대사성 질환에 해당하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1번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보시면 똑같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고른 곳은 자, 소화계에서 암모니아 요소. 여러분들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기관 어딥니까? 간이죠. 여러분들 간은 어딥니까? 소화계라는 거 이거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맞는 말이고요.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되는 건 일단 여러분들 배설계 통해서 요소도 나오지만 여기에 우리가 그 소변 넣을 때 물도 같이 나오죠. 그래서 물도 몸 밖으로 배출되는 거 맞는 말이고요. 자, 여러분들 호흡기로 들어온 산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콩팥, 산소가 콩팥도 갑니까? 맞죠. 왜냐면 콩팥 내부에 뭐가 있죠? 세포들이 존재하잖아요. 콩팥은 이 세포 조직 기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콩팥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보다 아래 하위 항목인 세포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세포가 세포 호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가 산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물질 X에 대해 수행한 탐구의 일부네요. 자, X라는 애는 개미의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가설 설정했겠네요. 그렇죠? 자, 왜냐하면 일단 연역적 탐구 방법을 시행했다는 말은 가설 설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연역적 탐구 방법 대조 실험. 그렇죠? 자, A는 X가 함유되지 않은 거, B는 X가 함유된 걸 먹였네요. 됐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네요. 자, 그랬더니 뭐랬습니까?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어때요? 일정 위치에 있는 먹이를 찾아간다는 말이니까 먹이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적은 애가 학습이 더 잘 된 거겠죠? 자, 그렇단 말은 기억이 뭡니까? B가 되겠죠. B한테 X를 먹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니은이 A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A다? 아니죠. 기억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작 변이는 뭡니까? 조작 변이는 우리가 임의로 바꿔주는 거죠. X의 함유량이겠죠. 먹이에 도달할까지 걸린 시간은 조작 변이는 엄밀히 말하면 종속 변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종속 변이는 결과라고 했죠.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자, 디귿 연역적 탐구가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 체세포의 세포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세포주기 문제 나오면 체세포인지 생세포인지 꼭 보셔야 됩니다. 체세포라고 했네요. 그쵸? 자, 단서가 지금 보니까 하나도 지금 준 게 없어요. 하지만 이걸 일로 충정하셔야 됩니다. 핵 한 개당 DNA 양을 리을시기 세포가 니은시기 세포의 2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핵 한 개당 DNA 상대량 그래프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리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잖아요. 그쵸?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G1기, S기, G2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게 M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S기랑 M기를 엄밀히 말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리을하고 니은 사이에 S기를 통해서 지금 2배가 된 거잖아요. 아, 그러면 리을이 2배가 됐으니까 리을이 G2로 둘 수 있고요. 니은이 G1입니다. 왜냐면 이 S기나 M기 같은 경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DNA 상대량을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을 이 순서대로 가니까 디귿이 S가 되고 기역이 M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역 시기에 이가은 색채 형성되는 거, 이가은 색채 형성은 무조건 뭡니까? 생식세포 분열에서 또 감수 1분열에만 지금 존재하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시기에 DNA 복제 일어나는 거 어떻습니까? 디귿 시기 S이니까 맞는 말이죠. 자, 니은 시기 세포, 리을 시기 세포 핵상은 체세포 분열 핵상 항상 EN으로 고정입니다. 그렇죠? EN 고정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 여러분들 질소순환 과정도 계속 한 번씩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모르셨다면 꼭 공부하세요. 자, 질산화작용과 질소고정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내는 거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질산화작용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질산이온이 되는 게 질산화 과정이죠. 그렇단 말은 일단 질소 고정이 돼서 NH4 플러스가 생긴 다음에 질산화 과정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1번 같은 경우에 즉 질소 고정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질소 고정 세균이 있죠. 여기 나오죠. 밑에 나오긴 하지만 뿌리옥박테리아라던가 또 하나 더 있죠. 아조토박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질산화 작용되는 건요.
질산균과 아질산균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기역, 뿌리 혹박테리아는 1번에 관여한다. 맞는 말이고요. 2번은 질소 고정 아니고 질산화 작용이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 암모늄이온이고 니은은 질산이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역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모르셨다면 한번 꼭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 문제입니다. 자, 산업 유정질 가는 대립유전자 A와,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에서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결정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가와 나는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남자의 세포로부터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쭉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 제가 항상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을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EN인지 또는 EN 보시면 이 EN인지 N인지 먼저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복제된 EN인지 그냥 N인지 또는 복제된 N인지 그거 판단하시라 했죠. 자, 가봅니다. 1번은 G1기잖아요. 그럼 그냥 EN입니다. 됐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여기 EN에다가 복제해서 나눠졌잖아요. EN은 N 곱하기 2가 되겠죠. 즉 복제된 N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쓴 이유가 DNA 상대량 할 때 여러분들 숫자가 1 또는 2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3번은 그냥 N 곱하기 1이 되는데 여러분들 4번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셨으면 많이 틀렸겠죠? 2와 4는 모두 중기세포. 여러분들 중기세포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복제가 다 지나고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DNA 복제 과정 다 거친 거기 때문에 실은 4번도 엄밀히 말하면 2N 곱하기 2였던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딱 나눌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우의 수를 나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옆에 살짝 같이 한번 적어 가보면서 할게요. 실은 엄밀히 말하면 경우의 수가 딱 두 가지가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럼 볼게요. 우리가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기역하고 니은, 디귿, 리을 얘들을 나눠야 되는 거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역하고 리을이 될 수 있는 대상들은 우리가 2배 한 애들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역하고 리을은 1번, 1번 아니죠. 죄송합니다.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그럼 나머지 니은하고 디귿이 뭐가 되는 거죠? 1번하고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경우의 수를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경우의 수를 먼저 한번 가볼게요. 제가 뭐 여러분들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 문제 해설하는 거니까 안 되는 경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번 두면 좀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기역을 먼저 그럼 2로 둘게요. 자, 기역을 2로 두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들이 다 일단은 2는 n 곱하기 2니까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랑 이거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스몰 a는 당연히 없고요. 라지 b도 없다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1번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 결정나죠.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1번은 라지 A 무조건 가지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도 무조건 일단 가지고 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리을 자체가 일단은 정연이 자동으로 4번이 되겠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하고 디귿이 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지금 니은하고 디귿 중에 만약에 기역을 2번으로 뒀으면 이 하나는 2n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지 A가 있는데 지금 얘가 없을 수가 지금 여기 없을 수가 없죠. 아, 그렇단 말은 디귿에서 라지 A를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몰 b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디귿이 뭐가 됩니까? 디귿이 자동으로 1번이 되고요. 니은이 3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보시면 니은 3번이 스몰 a 이렇게 둘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왜요? 3번에서 분명 스몰 a랑 라지 b를 받았는데 어떻게 4번에서 지금 이 라지 b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얘는 무조건 얘가 지금 만나내잖아요. 이 정자가. 그쵸? 아, 그래서 탈락인 겁니다. 됐습니까? 아, 그러면 우리가 빠르게 지우고 다시 풀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면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럼 빠르게 지운 다음에 그러면 기역이 2가 아니겠구나. 그럼 탈락한 겁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되는 경우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되는 경우는 기역이 이제 4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확정인 겁니다. 왜냐하면 2가 지금 탈락됐거든요. 자, 그러면 리을을 2로 둘게요. 됐습니까? 자, 리을 2로 두면 똑같은 방식으로 이 리을이 0이 되겠다. 라지 A가 하나도 없겠다. 그쵸? 자, 그러면 똑같이 1번은 뭘 가지면 될까? 1번은 스몰 a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고요. 스몰 b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 스몰 a랑 스몰 b를 가지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스몰 a랑 스몰 b를 가졌기 때문에 이 디귿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지금 위로 올라가 주는 거죠.
디귿은 이렇게 그대로 위로 올라가 주기 때문에 이 2번에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디귿이 무조건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지금 이 스몰 b가 있어야 되거든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몰 b도 무조건 한 개는 존재할 거고요. 보시면 라지 b가 존재하는데 보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왜냐면요. 보세요. 이 라지 a가 만약에 지금 얘가 존재한다고 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니은에서도 지금 라지 a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존재하지 않네요. 얘가 뭐가 지금 중요합니까? 굳이 남자로 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얘는 라지 a가 존재하지 않겠네요. 라지 a 대신에 y가 존재한 애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니은은 자동으로 3번이 완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빵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도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왜요? 4번도 보시면 이거 할 때 이 3번에서 이 스몰 a를 결국에 어떤 겁니까? 이 스몰 a를 받아가지 못한 거죠. 됐습니까? 스몰 a를 받아가지 못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도 복제해봤자 없는 거니까 스몰 a가 없단 말은 우리가 성염색체에서 지금 스몰 a 없단 말은 당연히 여기 3번에 y 염색체가 지금 남자 쪽에 조금 좀 그렇겠네요. 그죠? 이 3번에 y 염색체가 따라왔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자, 가봅니다. 기억, 니은은 3번이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 동그라미 A는 2가 아니고 0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디귿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4의 x 염색체수는 그럼 몇 개입니까? 4는 엄밀히 말하면 이 친구는 아들이 나오겠다. 그쵸? 자, 아들의 x 염색체수 1개밖에 없는데 2번의 염색 분체수는 뭡니까? 여러분들 2번의 염색체수 2n개니까 n개니까 23개 있겠는데 여기다가 복제됐으니까 곱하기 2. 그래서 나누면 4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 맞게 되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 꼭 기억하십시오. 되는 경우의 수를 나열한 다음에 결국에 안 되는 거를 빨리 탈락시킨다는 마인드, 그렇게 한번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골격근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 보통 이 길이를 구하는 게 핵심인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 그 과거에 좀 기출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낯설다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출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 G1을 고정을 했을 때 지금 가져간 거거든요. Z1을 만약에 고정을 했다고 칠 때 지금 이걸 고정하게 되면 엄밀히 말하면 제가 지금 이거 뭐 그 형광펜 있는데 이게 지금 이 H대가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관점으로 지금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부분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H대가 안으로 들어온다는 관점에서 한번 일하시는 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알려주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러면요. 이 T1에서 제가 좀 그림을 그릴게요. T2까지를 만약에 이쪽이 2완이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만약에 2완입니다. 자, 그러면 총 3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완 수축 2가지 중에 3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말인 겁니다. 자, 가볼게요. 만약에 그럼 T1일 때 원래 기역이었던 애는 어떻게 될까요? 2완이 됐으면 보시면 이 친구, 그죠? 이 H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논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T2도 그대로 기역이 되는 겁니다. T1일 때 기역된 것도 그대로 기역이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똑같은 관점에서 T1일 때 니은이었는데 이 H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니은이었던 애가 기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 포인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이었던 애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아무리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든 난리를 치든 Z1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귿이 그대로 디귿이 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서 한번 같이 볼게요. 그 다음은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스스로 멈추고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근데 뭐 멈추고 해보신다고 확인하시는 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수축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T1에서 T2로 수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수축되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대로 안으로 파고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했죠?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봅니다. 원래 기역이었던 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파고들 수 있으니까 니은으로 바뀔 수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은이었던 애는요.
얘가 아무리 파고들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됐죠? 아, 그러면 얘는 그대로 니은이 되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 여기 이따가 쳐볼게요. 얘가 아무리 들어와도 이 지금 겹대가 변하겠습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도 어떻게 해요? 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들어온다 해도 디귿 자체는 원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면 얘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도 그대로 디귿이 고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보는 순간 이미 벌써 답이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지금 경우의 수가 보세요. 지금 니은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니은이 있으면 여기 니은을 만약에 그러면 여기 니은을 만약에 기역으로 둘게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일단은 이쪽에 니은이 나왔단 말은 우리가 최소한 이 이완은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 수축인 거 무조건 확정이고요. 자, 니은을 여기 기역으로 두면 C도 당연히 기역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때요? 기역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탈락이네요. 아, C는 기역으로 두면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 니은 중에 뭐가 됩니까? 니은밖에 안 됩니다. 즉, 요 케이스, 요 지금 앞에 좀 두 개 보이십니까?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얘는 지금 변하는 건 탈락이고요. 얘가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러면 C를 니은으로 두는 순간 지금 완성이 바로 다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C를 니은으로 두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B가 기역이 되고요. A가 디귿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L1은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L1, L2, L3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찍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L1은 뭐 디귿 쪽에 찍혀 있을 거고 L2는 뭡니까? 원래 기역이었다가 니은으로 바뀐 거니까 L2는 이쪽에 찍혀 있을 거고 L1, L2 L3는 원래 니은이었다 변화가 없는 거니까 L3 이렇게 찍히겠다.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판단했던 문제가 예전에 나왔지만 지금은 한 가지로 더 합쳐진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 6개 긋기 기억하십니까? 셋, 넷, 다섯, 6개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T1, T2를 두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다 결정이 났어요. 자, T1일 때, 그러면 우리 완성이 너무 쉽습니다. T1일 때 A의 길이는 4D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A의 길이가 뭐라 했습니까? 디귿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4D 두면 됩니다. 됐죠? X의 길이는 14D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뭡니까? 기역 더하기 니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가 5D가 될 거고 여기가 5D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에 T2일 때 L은 그러니까 T2일 때 X의 길이는 L로 뒀죠. 자, 그 다음에 T1과 T2일 때 B의 길이는 각각 2D와 3D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B가 뭐예요? 지금 B가 기역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기역의 길이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T1, T2로 수축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수축하면 기역의 길이는 어떻습니까? 감소하겠죠. 그러면 T1과 T2일 때 B의 길이는 각각 하나면 감소하는 걸로 가져야겠죠. 이해가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좀 적어줄게요.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테니까 지우고요. 자, 기역이 B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니은이 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A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B의 길이가 어떻습니까? 감소해야겠죠. 3D 또는 2D 중 하나니까 3D에서 2D로 빼야 되니까 C는 자동으로 2D고요. C 자동으로 3D가 되고요. 여기는 2D만큼 줄었겠죠. 그러면 바로 다 완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순차적으로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가봅니다. B는 기역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2일 때 H대의 길이는 T1일 때 니은의 길이의 2배이다. 자, 보세요. T2일 때 H대의 길이는 2D네요. T1일 때 니은의 길이. 여러분들 니은의 길이가 C잖아요. 2배가 아니고 둘이 똑같다. 그쵸? 그래서 틀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Z1으로부터 Z2로 방향까지 거리가 5분의 2L. 자, 그러면 이 L은 심지어 엄밀히 말하면 L은 몇입니까? 12D가 되거든요.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12D를 하면 5분의 24D 정도 됩니다. 그쵸? 그러면 약 5보다는 조금, 5D보다는 조금 작게 되겠다. 그쵸? 5D보다는 작다라는 거. 좀 이상한데요. 아무튼 5D보다 작다. 자, 그런데 보세요. 5D가 지금 T2일 때 보시면요. 5D만큼이 지금 어디로 와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5D잖아요. 지금 2D 더하기 3D가. 그러면 5D보다 좀 작은 이 부분이죠. 아, 그러면 C에 해당하는 게 맞는 게 되겠죠. 정답은 기역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 문제, 이 몇 번 문제요? 10번 문제.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 번만 더 복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거, 이완수축, 이거는 여러분들 기출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언제든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자, 표가는 사람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 C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이것도 항상 특징 나오니까 뭐 앞에 문제랑 똑같네요. 그쵸? 꼭 옆에다가 적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특징 기획 이거 표적기관에 작용하는 거 보시면요. 표적기관 작용하는 게 호르몬의 특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티록신, TSH죠. TSH, 티록신, 뭐 티록신도 티로시가 하니까 그쵸? 항인 호르몬 다 되고요. 됐죠?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거 여러분들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인 호르몬 됩니까? 됐죠? 콩팥에서 물의 제흡을 촉진하는 거 항인 호르몬입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그럼 항인 호르몬은 전부 다 동그라미 돼야 되네요. 전부 다 동그라미 될 수 있는 애가 B밖에 없죠. 그러면 이 친구 전부 다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얘가 자동으로 항인 호르몬이 됩니다. 됐죠? 근데 항인 호르몬 혼자만 동그라미 있네요. 얘가 콩팥에서 물의 제흡소 촉진이고요. 동그라미 두 개 있는 애가 있네요. 얘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 디귿이 마지막 표적기관 분비된다니까 비유도 나머지 동그라미이고요. 하나만 동그라미 된 애가 지금 보입니까? 하나만 동그라미 된 애가 티록신이죠. 두 개 동그라미 된 애가 TSH입니다. 끝났습니다. 자, A와 B는 모두 동그라미다. 맞는 말이고요. 자, 기획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된다가 맞나요? 아니죠. 콩팥에서 물의 제흡을 촉진한답니다. 자, A의 분비, 여러분들 호르몬 단독 분비는 여러분들 옥시토신 하나를 제외, 즉 여러분들 우리 교육 과정에서 옥시토신 하나밖에 없습니다. 옥시토신 하나만 양성 피드백입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추가를 해둘까요? 여러분들 수능 나오지 않았습니까? 얘는 추가적으로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자, 옥시토신만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음성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흥분 전도 문제네요. 그쵸? 자, 우리가 이 막전이를 이렇게 안 알려주는 문제는 여러분들 요즘 트렌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꼭 복습도 해보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항상 막전이는 포인트가 있죠. 막전이는 우리가 뭐죠? 자극 전달 속도, 즉 흥분 전도 속도, 그 다음에 자극 지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막전 이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 배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쉬워요. 자극 지점을 줘버렸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막전이를 우리가 모르겠지만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막전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이 속도가 다르면 우리가 막전이의 양상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 포인트가 있죠. 자극 지점에서는 무조건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첫 번째로 일단은 A랑 B가 동일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게 1번 뭡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70일 때를 먼저 해본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기울기 마이너스 70일 때를 가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이미 5초가 지났기 때문에 기울기는 마이너스 80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70이다 칩시다. 자, 그러면 날라가죠. 그러면 1번이 D1이 되고요. 자, 그럼 우리가 D2, D3, D4가 있는데 자, 보세요. 나머지 애들이 남은 애가 마이너스 80, 60, 0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점을 찍어봅시다. 마이너스 80, 0, 60. 그죠? 얘들 간격이 그럼 차이가 아주 예쁘게 하나하나 이렇게 차이 나거든요. 앞에서만 지금 엄밀히 말하면 한 칸 이렇게 차이 난단 말이에요. 또는 뭐 두 칸도 상관없겠죠. 만약 70이니까. 그쵸? 자, 그런데 어때요? D2에서 D3 차이 나는 것과 리을 디귿 니귿이 리을 디귿 니은이 하나씩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거리 차이가 벌써 2대1이 돼버리잖아요. 거리비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 70이 되면 바로 탈락입니다. 그래서 기울 70은 탈락이니까 우리가 디귿을 마이너스 70으로 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실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디귿을 바로 마이너스 70 놓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울도 될 수는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가봅니다. 그러면 디귿이 마이너스 70이 확정이 나버린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고 3번이 D1이 바로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또 바로 풀 수 있는 게 4번도 그럼 마이너스 70이 되는 거네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마이너스 70이 될 수 있는 거는 보세요. 흥분 전도 속도가 보시면 A 또는 B인데 1하고 2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가까운 거 보세요. 만약에 A를 지금 두 가지의 경우에서도 나오겠죠. A가 1인 경우와 A가 2인 경우, B가 1인 경우와 B가 2인 경우와 B가 1인 경우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A가 1인 경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쵸? 자, A가 1인 경우 할 때 D2는 이렇게 한 칸, 두 칸 오고 그럼 여기는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는데 2초, 그 다음에 흥분전도 3초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70을 우리가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쵸?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마이너스 70으로 못 둔단 말은 어떻습니까? 얘가
3이니까 마이너스 80을 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애를 마이너스 80 둬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70이라는 걸로 맞춰보면요. 어떻게 그럼 가면 좋을까요? 마이너스 70 두고 싶으면 A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는데 1초 만에 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A가 2초 만에 갔다. 이렇게 보면 A가 흥분 전소수 2라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마이너스 70 맞추기 위해서 D2로 두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데 1초 걸리고 4초 이렇게 있다고 둘 수 있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방식에서 오는데 하나, 두 칸 걸렸죠. 2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D2는 여기는 뭐가 됩니까? 니은이 마이너스 8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번도 자동으로 마이너스 80 이렇게 가져갈 수 있네요. 자, 그럼 2번이 마이너스 80 가져가는 순간 움직였네요. 그러면 이까지 오는데 또 몇 초 걸리죠? 2초 걸리잖아요. 그쵸? 2 플러스 3 해가지고 얘가 D3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똑같이 오는데 또 이렇게 걸리죠. 그럼 리을이 몇이 됩니까? 오는데 4초 걸리고 1초만큼 올라갔네요. 1초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60. 이건 좀 더러우니까 지울게요. 마이너스 60 보이시죠? 아, 그럼 리을이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역 자체는 나머지 남은 게 뭡니까? 0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얘는 그럼 자동으로 D4가 되는 거. 자, 이상이 없게 되겠네요.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정해졌네요. 왜냐면 0은 지금 어떻습니까? 0이 되려면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80보다 지금 더 지금 안쪽에 있는 이쪽 0은 다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쵸? 0은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초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요? 여기서 한번 흥분 전달이 한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됐죠? 뭐 어떻게 계산하려면 아마 자료를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2가 되고요. 그쵸? B는 1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됐죠?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가보겠습니다. 4는 D2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기역은 그러면 마이너스 60이 아니고 0이 되겠네요. 자, OMS일 때 B의 2에서, 자, B의 2가 우리가 결국에 B의 D3가 되겠죠? 자, B의 D3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4 플러스 1이네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이네요. 탈분극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처럼 이거 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빠르게 나누신 다음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맞는 숫자를 맞춰가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꼭 주의하십시오. 흥분 자극 지점에서는, 즉 자극의 지점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거 x는 항원 기역과 니은이 전부 다 있고요. y에는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네요. 그쵸? 자, 일단 a라는 애를 먼저 주사했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될 수 있는 애가 x 또는 y가 될 것 같고요. 얘도 x 또는 y, 그럼 반대로 되겠죠. 만약에 x를 주사했으면 뒤에는 y가 될 거고요. 제가 항상 경우에서 나누는 거, 이번 시험지의 특성상 경우에서 나누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그럼 a가 A를 X라고 둘게요. 자, 그럼 A를 X라고 두면요. 여기서 우리가 기역하고 니은에 대한 항체가 다 있단 말이에요. X는. 그쵸? 자, 그러면 Y에 예를 들어서 무언가를 줬잖아요. 근데 Y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지금 반응을 두 개를 하겠습니까? 그쵸? 하나, 예를 들어서 니은은 반응 안 하고 기역 하나만 올라간다. 그럼 Y에 기역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아, 그런데 말이 안 되죠. 탈락입니다. 그러면 A는 뭐밖에 없는 겁니까? A는 Y를 주는 거죠. 아, 확정 난 겁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요. A에서 Y란 걸 줬는데, 자, Y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기역이 있겠죠. 왜냐면 B에서 X를 주사했더니 X에선 기역에다가 니은 합쳐진 거니까 니은은 그러면 1차고 기역이 2차가 일어났잖아요. 그쵸? 아, 그래서 B가 X고요. Y는 기역이 있다가 바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항원항체 반응은 체액상면역 반응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순간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두 가지 분류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14번 문제죠. 자, 표는 종 사이에 상호작용 나타낸 거네요. 그쵸? 기역과 니은은 경쟁과 기생이네요. 자, 기역은 여러분들 둘 다, 즉, 어때요? 여러분 경쟁하면 둘 다 손해죠. 그래서 둘 다 손해보는 애가 경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역이 경쟁이고요. 자, 기생은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생이니까요. 여러분들 기생충 아시죠? 기생충은 나쁜 존재거든요. 그쵸? 그래서 니은이 기생이 되겠습니다. 자, 기역 경쟁이다 맞는 말이고요. A는 손해가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들 촌충. 자, 기생충이죠. 여러분들 기생충이니까 여러분들 이 충이라는 애가 들어가는 애가 기생충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소화관에서 영양분을 자기가 뺏어 먹네요. 어때요?
이게 자기가 계속 가져가는 거죠. 우리 소화관에서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하고 물어보겠지만 이 소화관에서는 영양소를 지금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영양분을 얘가 뺏어 먹은 거네요. 그럼 우리 이 숙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는 말입니다. 즉 니은 기생의 예시가 맞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기응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5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안 주는 문제는 되게 여러분들 자주 나왔다 그쵸?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포인트 줄게요. 여러분들 항상 여자 먼저 완성하시면 된다는 거 하나 포인트를 잡고 시작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건이 어떻습니까?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는 거 일단 이 조건 하나 있고요. 가는 H, 나는 T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병인지 몰라요. 그쵸?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실전 문제 풀듯이 지금 풀 거라서 여기에다 빠르게 적어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일부러 실전 문제 풀듯이 풀 거예요. 자, 일단 1번 빠르게 여러분들 가나 다 적으면 획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저는 기응만 적습니다. 니은만 적고요. 기응, 니은 적고요. 기응, 니은 적고요. 여기는 니은 적고 기역 적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을 나는 하나도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조건 있죠. 전부 다 있는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보이십니까? H가 기응, 니은, 디귿에 아주 예쁘게 0, 1, 2가 지금 배열이 되는 겁니다. 라지 H가요. 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게 1번, 2번, 5번의 차이를 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느껴졌습니까? 1번하고 5번은 기역을 발현했습니다. 근데 2번은 기역을 발현 안 했네요. 아, 그러면 만약에 지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기역을 예를 들어서 발현 안 한 거 지금 우리가 니은이라는 애를 만약에 그러면 라지 H로 둬버릴게요. 라지 H를 가지고 있던 애 지금 니은만 단독이니까요. 그럼 기역하고 디귿은 각각 스몰 h를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스몰 h 서로 나누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상이면 안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니은을 라지 h로 두는 순간 얘가 성으로 두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일단 분류를 하고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그러면 라지 h를 몇 개 가지고 있는 게 되겠습니까?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되겠네요. 그쵸? 맞잖아요. 니은은 우리가 라지 h를 아예 안 가질 수 없잖아요. 1개를 가질 수 있거나 뭐 2개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일단 2개를 가진 거로 더 볼게요. 됐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니은을 라지 H 2개로 뒀단 말은 지금 보세요. 얘를 2개로 넣었죠. 그러면 이 라지 H가 5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라지 H랑 스몰 H 둘 다 가지고 되잖아요. 아, 그런 순간 바로 성이 됩니까? 2번하고 5번이 그런 표현이 같아야 되잖아요. 이거 딱 적는 순간 바로 탈락이죠. 아, 그러면 얘를 고려하지 마세요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하나 알게 된 사실이 있네요. 첫 번째 알게 된 사실 일단은 가는 우리가 성 고려할 필요 없다. 가는 일단 상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보시면 됩니다. 자, 가는 상인데 어때요? 1번하고 5번은 지금 표현형이 같고 2번 표현형이 다르죠. 그러면 2번이 스몰 h 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번은 라지 h가 없다라는 거죠. 왜 여자는 스몰 h 갖고 있어야 되는데 라지 h 없어야 되니까 스몰 h, 스몰 h 2개겠죠. 그러면 여자 쪽 먼저 완성하는 느낌으로 가보면요. 니은이 빵이 되는 순간 5번은 어떻습니까? 여자니까 라지 h, 스몰 h 무조건 가져야겠죠. 1이 되겠고요. 디귿이. 기역이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은 벌써 완성한 겁니다. 1번은 라지 h, 라지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일단 당연히 라지 h 쪽이 병이겠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상까지도 결정 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가 되죠? 스몰 h, 스몰 h 가져가는 거고 5번은 라지 h, 스몰 h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정해지는 순간 우리가 디귿도 바로 정해지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디귿이 1로 바로 정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이 1로 바로 정해졌다는 말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디귿이 1로 정해졌단 말은 우리가 일단은 이 1로 줬을 때 얘도 똑같이 뭘 한번 해봐야 됩니까? 성을 먼저 해봐야겠죠. 그렇죠? 성을 먼저 둡시다. 그러면 성을 둔다는 말은 1번을 스몰 t의 y로 두고요. 그러면 성을 두는 순간 이 t라는 애가 얘가 병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그렇죠? 자, 그러면 1번을 우리가
스몰 ty로 둘게요. 자, 제가 이거는 다른 거니까 스몰 ty 이렇게 한번 둘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니은에서 병이 발현해야 되니까 라지 t를 무조건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4번 같은 경우에 라지 t의 y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이 어때요? 그럼 3번은 병을 발현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번은 스몰 t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3번이 스몰 t를 가지는 순간 6번하고 7번이 어떻습니까? 무조건 스몰 ty를 가져야 되면 이 형질이 둘이 달라야 되죠. 아니 둘이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둘이 다르죠. 틀렸네요. 성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나도 지금 뭐가 됩니까? 상이 되지만 얘들이 서로 다른 염색체의 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정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상이 되는 순간 1번도 라지 t의 스몰 t를 가지는 거 바로 확정이 나겠죠? 성이 아닙니다. 지울게요. 자, 그러면 1번의 표현형이 발현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라지 스몰 t에서 발현이 안 됐네요. 그러면 병은 열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나의 병은 열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가 다 완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완성 한번 해볼게요. 자, 1번은 라지 t 스몰 t가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근데 병을 가지고 있죠? 스몰 t, 지우개 나와 있죠? 스몰 t가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병 가지고 있으니까 스몰 t예요. 자, 4번도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4번도 스몰 t인데 엄마 아빠 지금 1번, 2번이잖아요. 그쵸? 그럼 4번 무조건 라지 h, 스몰 h 바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3번도 완성할 수 있어요. 3번 어떻습니까? 3번은 기울의 병이 없습니다. 스몰 h고 니은에도 병이 없네요. 라지 t가 있는데 아까 말처럼 라지 t가 되면 둘 다 똑같아야 되니까 라지 t 스몰 t가 될 것 같고요. 되고요. 자, 6번은 기울에 대한 병은 어떻습니까? 기울에 대한 병은 있죠. 그러면 기울에 대한 병이 있으니까 라지 h를 가져가는데 우리가 어때요? 부모님이 3하고 4니까 무조건 스몰 h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니은에 대한 병이 없잖아요. 라지 t랑 스몰 t 가져가는 겁니다. 됐죠? 7번은 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여기는 기울에 대한 병이 없어야 되니까 스몰 h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한 병은 있어야 되니까 스몰 t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1, 2, 5, 3, 4, 6, 7 전부 다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가보겠습니다. 문제. 디귿은 1이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 형질이다. 어때요? 아까 지금 판정했죠? 모두 우성 아니죠? 가는 우성이지만 나는 열성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디귿은요. 이 가계도 구성원 중에 가와 나 유전자가 모두 동형인 사람 어떻습니까? 2번도 모두 동형이고요. 지금 보시면요. 7번도 모두 동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기응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성상 판단 하시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넘어가 봅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자, 식물군집 A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과 호흡량이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생장량은 여러분들 어디에 속합니까? 호흡량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생산량은 순생산량, 즉 요 사이에 포함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니은 A에서 우점종의 평균키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우점종의 평균키 A에서 지금 양수림 출현하기 전이니까 T1은 우점종이 아마 관목림이겠죠. 자, T2는 우점종이 음수림이 되거나 또는 혹은 뭐 양수림이 아직 우점종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관목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크기란 말이에요. 키가 작습니다. 평균 키는 T1일 때가 작아요. 그러니까 T2가 큽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순생산량은 뭡니까? 총 생산량 빼기 호흡량이죠. 시간에 따라서 점점 어떨까요? 보시면 이거 그래프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가 점점 차이가 줄어들고 있죠. 시간에 따라 증가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 감소겠죠. 정답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7번 문제네요. 17번 문제 상당히 지금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쵸? 자,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침착하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지의 특성이 이 경우에서 나누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것도 한번 분류를 한번 지어보고요. 분류해서 푼다는 마인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이 문제 정보를 한번 가볼게요. 하나는 상연색체 있고 나머지 하나는 X염색체 있다는 거 이거 한번 포인트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를 쭉쭉 읽다 보면요. 일단 자녀 2랑 자녀 3은 비정상이에요. 근데 자녀 2는 여러분들 이것도 적어놓으면 좋아요. 자녀 2는 뭐예요? 터너 증후군입니다. 자, 근데 자녀 3은 일단은 정상이긴 하지만 이 유전자가 보시면 돌연변이
유전자 돌연변이 일어난 거죠. 그쵸? 돌연변이 1회 일어나가지고 생긴다는 거 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것도 아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자녀 2 빼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이니까요. 자녀 3은 일단 정상이에요. 그쵸? 하지만 유전자 돌연변이 하나 있었다는 거. 그러면 저는 여기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한번 지을게요. 왜냐하면 자녀 1까지는 일단 정상이에요. 그냥 아주 정상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됐습니까?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침착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엄마를 먼저 항상 여자 쪽 먼저 하는 게 좀 팁이라 했죠.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는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옆으로 넘어올게요. 보시면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자, 첫 번째 만약에 엄마가 그러면 A 더하기 B가 지금 2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만약에 A가 라지 A 라지 이렇게 갖다 쳐봅시다. 그러면 엄마가 아들한테 무조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엄마랑 아들의 표현형이 똑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엄마랑 아들의 표현이 어때요? 다르죠. 아, 요 관점에서 바로 어머니가 정해지는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여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니 여자 당연한 거죠. 그렇죠? 어머니 여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상 상관없이 무조건 2개씩 다 같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라지 A를 하나밖에 못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를 무조건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이 2가 돼야 되기 때문에요. 됐습니까? 이거를 바로 확정 지을 수 있었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천천히 확정 바로 가능합니다. 자, 옆에 한번 적어 놓을게요. 가는 라지 A가 이렇게 되고 나도 이렇게 되는데 병 지금 뭐가 병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돼 있는데 라지 A, 스몰 A 이거 잡종인데 보시면 가병 걸렸죠. 아, 그러면 여기 가는 병이 우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내려가 봅니다. 엄마는 확정이고요. 그럼 이제 아빠를 정해야겠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요. 아버지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몰라요. 왜냐면요. 아버지는 지금 라지랑 라지비가 둘 다 없는데 보시면요. 일단은 무조건 지금 하나는 상이고 하나는 x니까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스몰 a, 스몰 a, 스몰 b, y 또는 스몰 a, y, 스몰 b, 스몰 b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나요? 왜냐면요. 라지 A랑 라지 B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우리가 성, 즉 X-트 X이기 때문에 Y를 무조건 하나 섞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 케이스는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보이십니까? 우열 판단이 바로 보이는 거 보이십니까? 스몰 B라는 애가 지금 색깔이 스몰 B라는 애가 지금 보세요. 색깔이 스몰 B를 보세요. 무조건 스몰 B가 표현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빠는 표현이 어때요 지금? 안 나왔네요. 아, 그러면 어떻습니까? 병이 얘도 우성이 되는 겁니다. 됐죠? 왜 스몰 b를 가지고 있는데 병이 안 나왔습니다. 아, 됐죠? 자, 그러면 이 순간에서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케이스 2가지를 지금 분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그럼 자녀 1도 우리가 케이스 분류할 수 있겠죠? 자, 자녀 1은 그럼 만약에 우리가 1번 같은 케이스는 우리가 나가 성인 거고요. 2번은 가가 성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1번은 일단은 엄마랑 표현형이 지금 다르죠. 그럼 1번은 기본적으로 스몰 a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1번이 만약에 지금 가가 상이라면 스몰 a, 스몰 a를 2개를 가졌겠죠. 됐습니까? 그런 순간 어떻습니까? 나가 병이 걸려버렸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가 병이 걸리려면 엄마한테 지금 라지비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1번 케이스는 이게 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2번 케이스도 가볼까요? 2번 케이스는 지금 어떻습니까? 얘도 일단 병이 안 걸려야 되는데 2번 케이스는 가가 성이죠. 그러면 스몰 a랑 y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가야 되는데 병이 지금 어떻습니까? 걸렸으니까 라지비랑 스몰 b를 가져가는 이게 2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빠랑 자녀 1의 지금 1번과 2번 케이스 2가지로 나눠진 걸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솔직히 요거 2가지 다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로 판단하셔야 되냐?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던 겁니다. 왜냐면요. 이거 자녀 2와 자녀 3 보이십니까? 얘들의 특성을 가지고 즉 X인지 상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였던 겁니다. 됐죠? 아, 문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자녀 2는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자, 자녀 2는 우리가 얘는 터너입니다. 터너, 그쵸? 자, 우리가 터너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세요. 자녀 2는 지금 터너가 되는데
나는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를 받아야 되네요. 그쵸? 자, 우리가 1번 케이스 한번 볼게요. 자, 1번 케이스일 경우에 우리가 나가 걸리는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자, 엄마는 지금 무조건 엄마한테서 그럼 뭘 받아야 돼요? 무조건 엄마한테서 B를 받아야 되죠. 그쵸? 그 다음에 터너 주고니까 아빠한테서 안 받은 거예요. 즉, 그러면 비분리 나온 P는 누구 겁니까? 아빠께 되는 거죠. 제가 좀 1번 케이스 먼저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비분리 무조건 아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얘는 터너 걸렸으니까 나머지 뭐밖에 없습니까? 자녀는 여자니까 스몰 a 일단 그대로 가져갈 수밖에 없죠.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x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얘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a가 지금 걸린지 안 걸린지 모르겠지만 스몰 a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번 케이스가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녀 3번을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자녀 3번은 우리가 뭡니까? 얘도 1번 케이스로 그대로 갑니다. 그러면 자녀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라지 A랑 라지 B의 합이 3이 되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에 대한 병이 걸렸죠. 자, 가에 대한 병이 걸렸는데 그럼 뭡니까? 일단 가에 대한 병이 걸리려면 그대로 내려가야 되니까 라지 A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스몰 a도 그대로 받아와야겠죠. 일단은 우리가 다 정상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B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 똑같이. 그쵸? 나는 모르겠지만 난 병 걸렸겠죠. 라지 B 무조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쵸? 1번 케이스에서 그럼 라지 B를 무조건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엄마 쪽에서 라지 B를 받고 남자니까 Y를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합이 라지 A 더하기 라지 B의 합이 지금 2밖에 안 되죠. 아,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에서 지금 변형이 생겨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P가 아빠 거니까 지금 Q는 누구 거에서 지금 바뀐 겁니까? 엄마 거에서 바뀐 거죠. 됐습니까? 맞잖아요. 자,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해당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해당하려면 이 스몰 a라는 애가 라지 a로 바뀌는 경우 말고는 지금 해당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면요. 얘가 일단 우리가 기울기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스몰 a가 라지 a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스몰 a 누구 거예요?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만. 네. 스몰 a 생각해 보세요. 얘 누구 거예요? 아빠 거죠, 여러분들. 그럼 아빠에서 도련변이가 또 한 번 더 일어나요. 그럼 Q 엄마 도련변이 됩니까? 성립이 안 되죠. 아, 탈락. 됐습니까? 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1번 케이스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와, 이렇게 좀 문제 풀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지금 천천히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케이스 다 탈락. 정답은 2번 케이스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습니까? 아,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에 2번 케이스 뒀으면 바로 답이 나왔겠죠? 자, 그럼 다시 2번 케이스로 지금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그럼 자녀 2는 우리가 터너 증후군이고요. 됐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번 케이스가 채택됐다는 거는 우리가 뭡니까? 2번 케이스 채택됐다는 말은 가가 지금 옆에 적을게요. 지금 좀 헷갈리네요. 지금 그죠? 가가 성이고요. 나가 상이라는 거 지금 판단 났죠?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가 지금 자녀 2가 터너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녀 2가 지금 터너 증후군이 여자인데 지금 우리가 가 발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아빠한테서 그럼 우리가 하나를 받아야 되거나 엄마한테서 하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 지금 나로 먼저 보는 게 편할까요? 자, 지금 잠깐 헷갈리네요. 그죠? 일단은 아빠랑 엄마한테 그대로 받는다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빠한테 스몰 a를 받고요. 엄마한테 그러면 안 받았다 이렇게 쳐볼게요. 자, 그러면 왜냐면 지금 우리가 나가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라지 b가 있어야 되거든요. 라지 a 더하기 라지 b를 무조건 1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잡히겠죠. a의 bb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녀 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자녀 3은 가볼게요. 얘도 똑같이 얘는 그대로 받아 내려오겠죠. 남자니까요. 그쵸? 자, 남자인데 우리가 a에 걸렸어요. 라지 a랑 y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나도 우리가 걸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지금 b가 벌써 3이, 합이 3이잖아요. 그럼 라지 b 스몰 b가 되거든요. 됐죠? 자, 그런데 합이 3이 되려면 이제 끝났죠. 왜냐면 보세요. 아빠는 스몰 b예요. 그쵸? 이 스몰 b라는 애가 아빠의 스몰 b가 즉 뭐가 되는 겁니까? 라지 b로 바뀌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즉 얘는 엄밀히 말하면 자녀 3은 엄밀히 말하면 라지 a, y의 라지 b 이렇게 되는 애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 그럼 문제 성립되겠네요. 왜냐면 이 스몰 b가 기획이 되고요. 라지 b가 니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q가 아빠가 되고요. 실은 우리가 자녀 2는 제가 판단한 이유가요.
이 자녀의 A 하나 온 게 엄마 거 비밀로 했으니까 아빠 거 비밀로 했는데 그냥 엄마 거 비밀로 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한테 둘 다 스몰 A 올 수 있거든요. 상관없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끝난 겁니다. 문제가. 됐죠? 자, 여러분들 한번 꼭 복습해 보세요. 자, 가봅니다. 저는 문제 풀게요. 자, 기읍. 가 유전자는 상염수체에 있다. 아니죠. 가가 성이었던 거고요. 자, 니은은 B이다. 보시면 맞죠? 니은이 B가 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고요. 자, 자녀 1의 체세포 1개당 스몰 a와 b의 상대량 더한 값은 2이다. 보세요. 맞죠? 자녀 1은 어디입니까? 지금 채택했잖아요. 자녀 1을 누구 채택한 겁니까? 이거 채택한 거죠. 보이십니까? 합은 2가 되는 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 문제 한번 꼭 복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18번 문제입니다. 자,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자료네요. 자, 혈중 포당 농도 감소하면 기억 분위기 촉진된다. 자, 기억은 뭡니까? 농도 감소하면 농도 올려줘야 되니까 기억이 글루카곤이죠. 그쵸? 자, 그래서 글루카곤은 글리코겐 합성이 아니고 글리코겐 분해하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체온 조절 중추에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량 증가하면 뭡니까? 이게 열 발산량 증가죠. 그럼 어떨 때? 고온일 때죠. 아, 그래서 우리 체온 조절 중추는 간내에 있죠? 맞는 말이고요. 간내 시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A는 고온 자극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녹음 환경이 좀 바뀐 것 같죠? 자, 제가 일단은 앞에 거는 오전에 좀 찍었고요. 지금 제가 오후에 나와서 조금 더 찍고 있는 거라서 네, 조금 환경 갑자기 바뀌었더라도 네, 낯설게 느끼지 마시고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19번 문제는 자, 우리가 이런 유형도 되게 많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보시면 보통은 하나의 즉 만약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자를 라지 H, 스몰 H, 뭐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준다면 얘들에 관해서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줬죠. 그죠? 이거는 약간 좀 색다른 유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됐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가의 유전자는 일단은 상염색체에 있다고 봅니다. 그쵸? 자, 상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게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얘네들이 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뭐 남자 P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일단 뭐 꼭 다 존재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나는 성에 있죠. 성 중에서도 X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이 라지 T랑 스몰 T라는 겁니다. 그쵸? 자, 문제 조건을 읽으면 그렇습니다. 네, 그럼 구분을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풀던 문제였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들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항상 N인지 EN인지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 보시면요. 뭐가 딱 보입니까? 이게 일단 텔레비전자가 지금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이러면 이 친구들은 보세요. 라지 H, 스몰 H, 라지 R, 스몰 R, 그 다음에 라지 T, 스몰 T 애들이 다 있는데 애들이 세 개가 존재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친구가 EN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뭐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진짜로 극단적으로 라지 H랑 뭐 라지 R이랑 스몰 T 이렇게 가가지고 N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4번이 EN의 후보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걸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서 저는 이걸 먼저 한번 가정하고 들어가 볼게요. 어떤 거요? 문제에서 딱 보시면 니은은 스몰 t다로 줬잖아요. 자, 그러면 저 같으면 니은을 스몰 t로 두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 니은을 스몰 t로 둔다는 말은 얘는 성염색체라는 거죠. 그쵸? 자, 이 성염색체 위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없네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애들 이제 그럼 기역,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 전부 다 그럼 상일 거 아닙니까? 그럼 니은을 우리가 성으로 두고 나머지가 그럼 다 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염색체 중에 이런 특성이 있죠. 얘들은 전부 다 하나 염색체, 즉 7번 염색체에 다 존재하잖아요. 자, 그렇단 말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보세요. 라지 H, 스몰 H랑 라지 R이기 때문에 이 라지 R이 얘랑 연관되거나 또는 얘랑 연관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관의 경우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판단해 볼게요. 만약 이 친구가 성이다 라고 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일단은 이 상 두 개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역하고 디귿을 연관으로 둡시다. 그쵸? 자, 그럼 기역하고 디귿을 연관으로 두면 우리가 디귿이 존재하는 곳에 무조건 기역이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2번 보는 순간 바로 탈락이죠.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안 되니까 그럼 또 뭐가 됩니까? 두 번째 케이스. 기역하고 뭐가 연관되는 거 볼까요? 기역하고 리을이 연관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4번을 케이스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연관됐다고 보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리을이 있는 곳에 기역이 없는 게 보이죠. 아, 그러면
얘도 리을이 있는 곳에 기울기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이거는 몇 번의 탈락입니까? 얘도 2번에 의해서 탈락이 바로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디귿하고 리을. 자, 이것도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디귿하고 리을 볼 때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디귿하고 리을이 만약에 서로 연관되어 있다 치면 보시면 2번은 통과돼요. 하지만 어디서 아웃이 됩니까? 뭐 1번도 바로 아웃이 되고요. 3번도 바로 아웃이 되는 거죠. 아, 1번과 3번에 의해서 탈락이 됐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뭐가 틀린 겁니까? 이 스몰 t, 즉 우리가 니은이 스몰 t라는 이 가정이 우리가 틀린 게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니은은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상에 있다고 바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는 순간 우리가 지금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그러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 같은 경우는 상에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뭐 이거 가정에 확정이 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가 상에 있으면 나머지 애들 중에 2명이 상에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가 없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것 좀 머리 잘 써보셔야 돼요. 상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 라지 H, 스몰 h, 라지 r 이거 3개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라지 H 계열이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라지 H 계열이 지금 보시면 이번 그 니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 라지 H 계열이 만약에 얘가 지금 보세요. 그 라지 H 계열이 지금 없잖아요. 그쵸? 이 라지 H 계열이 만약에 없다고 가정해보면 이 스몰 h랑 그 다음에 라지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지 H 계열이 아예 없는 애들만 다 존재하잖아요. 그렇단 말은 얘는 하나가 이 라지 h가 없는 애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렇게 이 니은을 라지 h로 둔다는 말인 건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x가 되겠죠. 자,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 유전자형이 스몰 h 또는 라지 r 이런 식으로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디귿 같은 건 바로 원래 탈락이 되는 겁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바로 푸셔도 되고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엄밀하게 일단은 이걸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젠 제대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실전에서 디귿 탈락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귿 탈락되면 바로 니은이 정답이겠죠? 자, 이렇게 원래 실전에서 맞출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단 우리가 뭐 지금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좀 자세히 한번 풀어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하나로 지금 일단은 두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하나로 둘 텐데 여러분들 우리가 4번 같은 경우를 우리가 2n으로 둔다고 지금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4번이 2n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일단 얘 둘 중에 기역, 디귿, 리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n으로 두는 순간 이 니은을 우리가 뭘로 두면 됩니까? 니은을 라지 r로 두면 되겠죠. 자, 그럼 니은을 라지 r로 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역하고 리을이 다 있으니까 이 친구는 원래 라지 h, 스몰 h를 가지고 있는데 라지 r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라지 h, 스몰 h, 스몰 r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이 라인으로 지금 들어갈 건데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연관이 된 게 라지 h랑 스몰 r 그다음에 스몰 h랑 라지 r이 연계가 됐겠죠. 연관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역, 디귿, 리을이 있는데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이 기역, 디귿, 리을의 존재 유무도 어떤 식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얘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 중에 2개는 상이고 2개는 성이기 때문에요. 자, 그럼 봅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요. 기역하고 디귿은 어때요? 따로 떨어질 수 있나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보세요. 여기에 상 하나 있고 성 하나 있고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1번이 n인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기역하고 디귿 따로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2번도 기역하고 니은 둘 다 x인데 디귿하고 리을 따로 떨어진 거 보이십니까? 아, 디귿하고 리을이 따로 떨어질 수 있네? 아, 이런 순간 어떻게 정하면 됩니까? 종합하다 보니까 기역하고 리을은 상동이네 서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역하고 리을을 편의상 라지 h, 스몰 h로 두는 거고 디귿을 스몰 t 이렇게 두는 겁니다. 됐죠? 아, 됐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 t라는 애는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x염색체 위에 있죠. 근데 우리 보세요. 이 남자의 세포 중에 x염색체가 존재하지 않는 애가 있네요. 아,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는 y염색체가 존재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4번은 어떻습니까? 4번은 우리가 이제 끝났던 문제가 자, 4번 같은 거 4번 이렇게 적으면 안 되죠? 로마자 4번이죠. 자, 4번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라지 h, 스몰 h 있고 스몰 r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몰 t에 y를 가진 en이 되는 겁니다. 됐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3번과 4번에는 모두 y 염색체가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역, 니은은 t가 아니고요. 니은은 라지 r이 되겠고요. 기역 틀린 말입니다. 자, 니은 3과 4에는 모두 y 염색체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p의 유전자형 보시면요. 이렇게 했죠.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 스몰 r, 스몰 r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니은 하나만 맞는 게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뭐 제가 이거를 엄밀히 말하면 이 문제는 뭐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간다기보다 우리가 제가 항상 이런 문제 나올 때 특성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를 찍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유전자형을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상동을 생각하면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동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유전자형 배열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되겠고, 첫 번째는 우리가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성상 판단을 항상 먼저 해야 됩니다. 성상이 결정 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됐죠? 성상 먼저 꼭 결정하는 거 한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이 성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뭐부터 결정한 겁니까? 처음부터 제가 레이저 볼게요. 처음부터 니은이 성이라는 걸 먼저 한번 가정해보고 안 됐다는 걸 본 다음에 이제 니은을 상으로 두고 이렇게 출발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한 번만 더 판단해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여러분들 너무 잘 나왔던 지금 다인자 유전이죠. 그죠? 이게 뭔가 문제가 길어 보이지만 20번 문제가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 시험지에서는 실은 엄밀히 말하면 17번하고 19번이 좀 어려웠고요. 그 외에 오히려 20번은 쉬웠습니다. 그쵸? 마지막 장에 이렇게 유전이 3개가 나왔다는 게 좀 당황스럽긴 했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쵸? 자, 일단은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가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복대름 기준이네요. 그쵸? A, B, D가 있네요. 그런데 이거 완전히 완전우성 우열 관계가 분명하고요. 기역, 니은, 디귿에 각각의 표현형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이거는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네요. 기역은 니은, 디귿에 대해, 니은은 니귿에 대해 이렇게 우성이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가 하나씩 배열되겠다. 그쵸? 자,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일단 다인자네요. 다인자인데 우리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세계죠. 그죠? 아, 전부 독립이네요. 그죠? 다인자 전부 독립이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상으로 전부 독립이다. 그죠? 자, 벌써부터 4번 나가 좀 판단이 쉬워지겠다. 그쵸? 자, 일단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염색체야. 심지어 또 상염색체니까 우리가 성상은 고려할 필요 없다. 성상 고려할 필요 없다라는 거 꼭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우리 P에 대한 유전자형을 줘버렸네요. 자, P 한번 가볼게요. P는 A, B에다가 자,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각각 전부 다 잡종이다. 그쵸? 이렇게 전부 다 잡종으로 줬네요. 자, 일단 얘는 중요한 건 3개라는 건데 우리가 얘 표현형이 뭐가 나왔는지 A가 나왔는지 B가 나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확률을 2개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겁니다. 됐죠? 자, 우리가 Q는 일단은 나의 표현형은 같대요. 즉 얘가 3개인 거는 같지만 Q에 대해서는 서로 아직 여기 정보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가 이 정보를 추정해 봐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P와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이게 유전자형이 BD인 사람과 표현형이 같은 확률이 4분의 3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 4분의 3에서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4분의 3이 되려면요. 여러분 어때요? A와 B를 지금 벌써 P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A와 B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즉 완전 우성, 즉 이 친구 한 명은 완전 대장이죠. 왜냐하면 이 친구 한 명이 다 표현형을 하나를 눌러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A 또는 B가 최고 우성이라는 거 하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BD인 사람과 같다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 중에 뭘 해야 될까요? 갑자기 D가 뜬금없이 튀어나올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D가 만약에 나온다 치면 우리가 D쪽에서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B가 완전 우성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우리가 B가 완전 우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나올 확률입니까? B가 나올 확률이, 즉 표현형이 B라는 애가 나올 확률이 4분의 3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B가 완전 우성이 제일 최고 우성이기 때문에, 즉 완전 우성이 최고 우성으로 칠게요. 1등, 그죠? 1등 우성으로 칩니다. 자, 그러면 이 P도 B를 발현하고요. 그쵸? 근데 우리가 Q가 지금 담겨 있는데 우리가 BD인 사람과 표현이 같아야 되는데 보세요. 밑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 나오죠. 밑에서 지금 DD 지금 보세요. DEEFGG가 나오는데 이 친구랑도 지금 뭡니까? 표현이 같은 확률이 존재해야 되죠. 그럼 일단 Q는 기본적으로 D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A, B, P만 보면 D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D랑 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에 우리가 결국에 B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B가 완전 우성이기 때문에 Q는 엄밀히 말하면
DD가 되면 되겠습니까, 말이? DD가 되면 안 되겠죠. 우리가 A 쪽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Q도 일단은 한쪽에서는 뭘 가져야 된다는 겁니까? Q도 한쪽에서는 B를 가져야 되죠. 아, 됐습니까? 그러면 Q가 바로 BD라는 애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Q가 BD가 확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뭘로 두면 됩니까? 우리가 나머지 다인자 3개를 배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3개 전부 다 독립. 자, 여러분들 조합 한번 써볼까요? 3개가 각각 전부 다 독립이고 잡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총 개수 2의 6승계 분의 몇 개? 지금 표현형이 지금 같을 확률이잖아요. 지금 가와 나의 표현 같을 확률인데 여러분들 어때요? 4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왜냐면 이거 지금 16분의 1은 나눌 수 있잖아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됐죠? 자, 그럼 우리가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데 표현형 같을 확률인데 2개짜리가 4분의 1 나온 거죠. 즉 6시 2 해보니까 4분의 1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4분의 1 절대 안 된다. 그쵸? 아, 그럼 일단 전부 독립은 아니네요. 그러면 Q가 3개가 나오려는데 우리가 Q가 임의로 우리가 뭐가 꼭 Q의 유전자 확실히 알 필요 없으니까 Q는 BD를 가져가는 거 확실히 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검사해보면 되겠죠. BD랑 P의 AB랑 만났을 때 우리가 D가 표현형이 될 확률이 4분의 1 돼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이거 나오는 거 일단 B가 다 묻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2분의 1 되지만 D에서 DA가 나오고 BD가 나오는데 DA가 나왔을 때가 D가 발현돼야 되기 때문에 실은 여기 다 정해진 거죠. 기역, 니은, 디귿이요. 기역이 B가 되고요. 니은이 D가 되고요. 디귿이 A가 되는 겁니다. 일단 확정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제가 다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뭐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디서 뭘 결정해야 됩니까? 3개를 결정해야 되는 건데 대문자 3개가 그러면 한쪽에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다 따로 떠들 때 안 됐잖아요. 그럼 라지, 그 다음에 라지 F, 스몰 F, 그 다음에 스몰 G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러고 다 3개 맞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지금 P 얘들하고 지금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스몰 F끼리는 서로 잡종이니까 얘들은 빨리 뺍니다. 우리가 항상 개수만 중요하니까요. 표현형이 2, 1, 1, 0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개수, 대문자 개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E랑 G만 합쳐서 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것도 미니표를 그려보는 거죠. E, 라지 2개 있는 거와 라지 하나, 스몰이 하나 있는 거 어떻습니까? 2개가 되고 1개가 되는 것밖에 안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G 잡종과 G 완전 열성 이건 어떻게 됩니까? 1개랑 빵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됐죠? 그럼 여기 합쳐주는 겁니다. 3, 2, 2, 1 됐습니까? 자, 그럼 이 표를 그대로 여기다 더해줘야겠죠? 3, 2, 2, 1을 더해주면요. 여기 이 표가 정확하게 말하는 이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맞는지 한번 검사해보면 되잖아요. 우리가 2개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맞는가 가보겠습니다. 2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2 나와야 되니까 1파트에서 더해질 수 있고 2로 갔는데 여기서 더해질 수 있죠. 이 전체는 16개니까 16분의 4가 돼서 4분의 1로 우리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Q에 대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됐죠? 아, 그럼 우리가 Q 여기 적어볼까요? Q는 BD에다가 그 다음에 라지 F, 스몰 F, 스몰 G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귿은 A다. 아까 판단했죠? 디귿은 A가 맞는 말이고요. 자, A에서 나타내는 나의 최대 표현형. 자, 나의 최대 표현형 이걸 보시면 되죠.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표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빼면 됩니다. 자, 최소값은 보시면 뭐 나오죠? 1이 되죠? 최대값은 3 더하기 5가 됩니다. 즉 뭡니까? 1에서 5까지 총 5가지가 되네요. 최대. 그쵸? 그러면 니은도 맞는 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디귿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A의 가와 나의 표현 모두 P와 같은 확률. 자, 그럼 일단 P와 같은 확률 아까 계산했죠. 우리가 P는 우리가 B를 마련했잖아요. 그럼 B와 같은 확률이 4분의 일단 3을 먼저 가지고 가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표에서 우리가 지금 모두 P와 나도 같아야 되니까 3개가 나올 확률들 곱해주면 되겠죠? 이 3개 나올 확률을 보시면요.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표시할게요. 3 하나 보이죠? 그 다음에 더했을 때 3 되는 거 3, 3, 3, 3, 3. 총 몇 개죠? 총 4개, 5개, 6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다 몇을 곱해주면 되죠? 전체 16분의 6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쵸? 이거는 약분을 해주면 8분의 3이 되고요. 그대로 곱해주면 32분의 9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 기응, 니은, 디귿이 됩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결국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는 복대립과 우리가 이 다인자의 지금 배열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 복대립을 먼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대립이 결정돼야지 우리가 엄밀한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도움받을 때 우리가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확률들 있죠. 이 확률들을 지금 써주는 겁니다. 그쵸?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또 중요한 거 하나. 이 하나가 아주 강력한 친구가 지금 존재하죠. 그죠? 아주 하나의 완전 우성이 존재하면 이 친구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형이 아주 확률이 2분의 1을 넘어버린다는 겁니다. 절반을 먹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절반 가지고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각각 한번 문제들을 다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수능 잘 보시고 다음에 수능 해설 강의에서 한번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